안녕하세요. 노동법 실무. 오늘은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전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겨레 이상숙 변호사님께서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1월호에 쓰셨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의 전직이나 퇴직을 회사가 금지할 수 있을까? 넌 딴 회사 못 가.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회사의 어떤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를 가진 근로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양반이 이제 동종 유사기업으로 전직하려고 퇴직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직 자체를 사용자가 이제 금지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어요. 그 근거는 근로계약 기간이 이거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5년 동안 나는 근무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5년 근무 못한 거에 대해서 뭐 만약에 뭐 회사한테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뭐 중간치에 대해서 뭐 근무 못한 거에 대해서 배타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배타내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갈 수 없어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도 그 사이에 중도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죠. 또 20조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생기면 그걸 물어준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뭐 얼마 주기로 뭐 다 배타내기로 뭐 이런 계약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또 민법 제103조에 보면 그 사임, 그러니까 다른 한 주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과도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개인에게는. 그래서 퇴직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나눠서 볼게요. 근로계약이 존재할 때는 근로자의 그 주된 의무인 그 노동의 의무 말고 부수적인 의무로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당연하게 회사의 일을 충실하게 내가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것 말고 그 노동을 제공할 때 당연히 그 노동의 제공이라는 거에는 충실하게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 안에는 경업금지 의무나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회사는 그 원리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서약서나 각서 이런 걸 쓰게 하고 있고 또 취업규칙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중에는 이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약이나 각서나 아니면은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경업금지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이유는 퇴직 이후 말고 회사 안에 있을 때는 행동의 자유나 노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노동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반대급부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제공되고 있다는 건 내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제공하는 거라고 하는 거에 안에는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충실 의무가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당연하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로. 물론 소수 의견은 있어요. 뭐 실직상 의무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한데 소수 의견이고요. 대체로는 경업금지 의무를 퇴직 후에도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퇴직 근로자하고 경업금지 약정이나 전직금지 약정 또는
영업비밀 보호 약정 등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을 실제로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당한 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뭐 금지나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의 뭐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그걸 사전에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거는 없다. 실제 그 피해액만큼을 산정해서 물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퇴직 후에 이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한 거에 대한 유효성 문제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그 위헌 여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퇴직한 다음에 딴 데 전직하지 못한다든지 경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약정이 위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퇴직 후에 비밀유지 의무나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했다고 해서 양자 간의 합의서의 해석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봐야 되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런 약정을 긍정한 거죠. 그리고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어떤 그 합법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 내용 보면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니까 무효라고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근로자의 퇴직 전의 지위가 어땠느냐 그 다음에 경업 제한의 어떤 기간이나 지역이나 대상 직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대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뭐 비밀을 지키는 대신에 얼마를 뭐 줬냐 근로자가 퇴직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공공의 이익, 기타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비밀, 그러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정한 또 회사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와 제3자에게 근로자와 제3자한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거나 뭐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영업비밀 이상의 영업비밀보다 더 좀 포괄적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을 좀 범위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는 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목적 자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영업비밀 플러스 장애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와 제3자한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그리고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나 퇴직 경위 같은 경우는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 연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 유효하다고 보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자기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그러니까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이 사람이 나갔다라고 하면 사용자 때문에 이 사람이 직장을 잃었는데 왜 회사 비밀까지 자기가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할 때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러는 거죠.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단축해서 인정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 약정 기간이 막 너무 길면 아예 효력이 부인되거나 법원에서 기간을 줄여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그런 약정도 가능할까? 근데 이게 만약에 회사 영업비밀이 평생 갈 수 있는 영업비밀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법원은 이 경업금지 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영업비밀도 아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업금지가 허용되지 않죠. 우리 특허도 보통 20년, 길어야 20년 이러잖아요. 근데 20년 이상을 딴 일도 못하게 한다? 이럴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외에는 경업금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 직업선택이나 행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봐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보전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이죠.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좀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조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회사가 줬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뭐 꼭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는 하다. 근데 뭐 일단 대가를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좀 중요한 정보를 가지신 분들하고 잘 계약을 좀 체결하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에서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맙습니다.